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주 한 병 먹고 시작합니다. 고된 하루였는데요. 꼰대분들과 일하느라 거두절미하고 공무원 자기계발 휴직에 대해서 궁금하신 여러분들을 위해 영상을 시작합니다. 공무원 박봉입니다. 박봉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로서 왜 이 직업을 포기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바로 법으로, 규정으로, 조직 분위기 모두 휴직을 하는 것에 눈치를 주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원이 왜 되셨나요? 부자가 되려고 되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생각 단단히 잘못하신 겁니다. 다른 길 찾으셔야 합니다. 정년 보장과 복지, 이 두 가지를 눈치 보지 않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하는 겁니다. 하지만 휴직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려면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활용하기 쉬운 휴직 제도는 질병휴직, 간병휴직, 육아휴직입니다. 그런데 이 휴직들 장벽이 있습니다. 질병휴직은 요양기간이 필요한 진단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요즘 진단서 발급받기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로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는 지병이 있으시거나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병증이 있으시다면 진단서 발급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분들도 감사 비슷한 걸 받으셔서 마음대로 3개월, 6개월 진단서 떼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6개월 휴직 못하면 후임자 발령이 안 나기 때문에 실제로 질병휴직 생각보다 쉬워 보여도 어렵습니다. 간병휴직 같은 경우는 노부모님이 병이 있으셔서 부양해야 할 경우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노부모님의 진단서가 반드시 증빙서류로 제출되어야 하고 부양 가능한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단서 조항에 의해 휴직이 바로 승인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좀 어렵습니다. 입사를 빨리 해서 휴직하고 싶어하는 공무원분들이시라면 특히나 간병휴직은 휴직을 위한 신청으로 다들 눈치챌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쓰기가 힘듭니다. 육아휴직은 긴 설명 없어도 아시겠죠? 임신을 하거나 아이가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난 휴직을 하고 1년 정도 다른 세상에서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싶다. 난 휴직을 하고 나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 이런 사유로 휴직을 하고 싶으시다면 자기계발 휴직밖에 답이 없습니다. 자기계발 휴직은 2016년부터 만들어진 제도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하여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쓸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한번 이 자기계발 휴직을 하였다면 그 이후로 10년 이상 재직을 하여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것은 자기계발 휴직은 무급휴직이며 경력 인정이 되지 않는 휴직입니다. 법에 의거 청별로 세부적인 자기계발 휴직짐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진지하게 관심이 있으시다면 소속기관의 지침부터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속기관 공식 홈페이지에 있을 것이고 정 못 찾겠으면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이미 이 휴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보신 분들은 여기부터 보시면 됩니다. 가장 고민되시는 부분이 자기계발 휴직이라는 것이 신청만 하면 바로 승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고 이 심의 과정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기계발 계획서가 고민이실 겁니다. 자기계발 계획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제 실제 경험과 여러분들에게 들었던 사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첫 번째,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여기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 방과후 강사 자격증 취득,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등이 있습니다. 이 자격증들이 어떻게 나의 추후 공직 생활에 연계될 수 있는지 풀었으면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 대학교 소속 평생교육원 평생학습 강좌 수강, 국어, 스피치, 글쓰기 등 그리고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평생학습 강좌를 수강하여 글로벌 시대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자기계발 계획을 쓰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퇴직 후 활용 가능한 자격증 공부,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 등 퇴직 후 제2의 인생에서 활용할 자격증을 취득하는 계획을 쓰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번째, 체력 증진을 위한 꾸준한 운동. 내용은 주가 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은 있으나 경무부서나 오랜 재직생활로 망가져버린 건강을 되찾는 계획을 부가적으로 써서 내시는 것도 계획서의 일부로 가능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를 복합적으로 3장 정도 계획을 써서 제출하였고 오늘 휴직 승인 공문을 받았습니다. 하나의 팁을 더 드리자면 진지하게 자기계발 휴직을 하고 싶으시다면 소속기관 인사팀 주임님께 조심스럽게 문의하세요. 주임님,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기계발 휴직을 활용할 수 있을지 좀 관심이 있는데요. 라고 말문을 터서 상담을 시작해보세요. 기관마다 분위기가 매우 달라서 딱 잘라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려했던 바와 달리 인사팀에서 생각보다 호의적이고 배려해주시며 상담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기계발 계획서 샘플까지 보내주셨어요. 내가 자기계발 휴직 지금 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너무 무겁지 않은 마음으로 상담 전화를 드려보세요. 의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계발 휴직을 하고 싶으신데 망설이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가 이 조직에서 찍힐 것 같다, 하고 나면 승진과는 영영 멀어질 것 같다는 마음 때문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에 가치관을 두느냐에 따라서 사용하셔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는 휴직제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상황도 있고 5년도 넘게 일만 하며 살았던 날들에서 잠시의 휴식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도 있고 틀에 박힌 일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자기계발 휴직을 시작합니다. 저도 이 휴직의 끝에 이 휴직을 한 것이 너무 좋을지 아니면 너무 후회스러울지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계획서를 쓸 때부터 주변에도 인터넷에도 정보가 많지 않아 막막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